네, 이번에는 안성선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엠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전해드릴 정보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엠펠 물건의 실전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을 보시면은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8호선 암사역에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아파트인데. 자, 그 면적은 건물이 72.85제곱미터, 대지가 22.65제곱미터입니다. 층수로는 총 25층 중에 1층이 나왔죠. 실제로 1층이 경매로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많죠. 자, 구조는 방 3개, 거실, 욕실 1개, 욕실 1개 이렇게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00년 6월에 준공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 물건의 전체적인 감정은 어때요?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2천만 원. 최저가는 지금 3억 3,600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다. 자, 여기에 있는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엠펠로 투자해서 입찰까지 가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30평형이죠. 채권자, 가장 이 물건의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공공은행을 해서 임의경매로 진행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4억 2천, 최저가 지금 3억 3,60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 여러분이 최저가의 10%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경매 신청한 청구 금액이 6,500입니다. 그런데 4억 2천이 감정가인데 등기 채권액이 어때요? 4억 2,159만 3천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결국은 1순위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채권 회수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16년 5월 9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순위에 있는 가압류 채권을 매입할 때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 시간 이후에 매입을 반드시 해주시라고 했죠. 자, 이제 등기부상의 어떤 채권을 매입해서 한마디로 부실채권 매입해서 입찰하는 방식 아니면 배당에 참여하는 방식 이러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부상 부실채권이 됐을 때 등기부에 있는 권리를 엠펠로 매입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매 신청한 금액이 공공은행, 그래서 중개점, 가락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매 신청 금액이죠. 그래서 6,500입니다. 4억 정도인데 6천. 지금 현재 이 물건 자체가 한번 보시면은 여기까지 근저당권이죠. 1순위. 후순위가 어때요? 개인적인 가압류 4,500만 원. 가압류도 어때요? 부실 채권이다. 그래서 가압류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때요? 매입해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권리 투자랍니다. 이 권리의 투자는 권리 투자 경매라고 하죠. 결국은 권리 투자 제가 말하는 경매도 엠펠 부실화돼야지 그 물건의 후순위 권리를 채권을 양수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입지 여건을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다 보면 자, 암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암사역 인근에 상당히 어때요? 구도심 쪽이지만은 어떤 주거 환경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원도 있고 초중고 대형 마트 그리고 주민센터까지 해서 종합시장까지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으로 보시면은요, 건물은 계단형 아파트가 아니라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복도형. 2000년 6월에 준공된 복도형 아파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도형 아파트가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상태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현재 감정 가격과 제가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시면은 네. 이 물건의 건물을 보시면은 보시죠. 암사역 인근에 바로 아파트 전체적인 세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의 이제 내부 사항, 실질적으로 내부 구조, 경매 물건에서 내부 사항을 볼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금 소유주가 경매를 당했을 때 내 물건을 브리핑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할이 되면 좋은데 일반 물건이 아니라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경매를 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왔을 때 내 물건을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브리핑해서 감정 가격을 업시키는 방법. 실질적으로 내 물건을
이렇게 좋은 물건이었다라는 브리핑을 해주시는 게 훨씬 채무 변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물건이 내부 구조도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한 침실, 방이 어때요?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하나, 현관 중에서 거발입니다. 네. 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모습과 또 도면까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암사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는 점 꼭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룸 구조입니다. 앞서 개요 정보를 통해서 권리 분석까지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서 가격적인 분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오늘 MPL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수익 분석을 해드렸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물건에 투자했을 때 과연 내가 수익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투자금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MPL 4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모든 부동산의 경매 물건 속에서 권리 투자, MPL 투자했을 때 투자 포인트는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수익률이 높은 이 부분입니다. 연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당 투자냐, 유입 투자냐 이 두 가지로 있는데 예상 배당에서 취득 시 소요되는 총 원가가 배당 투자를 했을 때 수익 분석하는 기법이겠죠. 유입은 재매각 가격에서 취득 시 소요되는 총 원가를 뺀 부분이 유입 투자 어떤 수익률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당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유효채권과 채권 최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많이 될수록 어때요? 실질적으로 제가 수익률이 커지겠죠. 클수록 양호하겠죠. 자, 추담보 물건이 고가로 낙찰될 경우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연체 이율이 높은 것일수록 좋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자에 플러스 연체이자라고 했죠. 연체이자. 이게 유효채권인데 결국은 기본이자는 그 채무자가 은행과의 계약했던 기본 이율입니다. 그런데 연체이자는 이제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3% 초과 금지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같이 MPL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PL 회사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의 MPL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최우선으로 나가는 금액을 빼고 내가 얼마에 매입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매 신청한 원가 이하로 매입을 해 주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매 사건. 여기서 재경매 사건의 MPL 매입은 재매각기일 3일 이후에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에서 이제 점점 조금 회의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석 자료를 검증을 할 때, 분석 자료를 여러분이 매입할 때 검증할 때 AMC 회사는 어때요? 실제 계약하는 날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죠. 자, 이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MPL 회사, 그래서 MPL 회사를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신뢰성 있는 MPL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수익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 MPL 회사한테도 여러분이 어때 주장할 수 있고 가격도 어떤 추라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외화 표시. 자, 외화 표시 채권 매입 시 외화 채권입니다. 배당은 환율에 의해서 배당되므로 환율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환율이 오를 때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는 론세일 계약이 유리합니다. 론세일. 론세일이라는 것 어때요? 근저당권을 채권을 양수하는 기법이라고 그랬죠. 환율 내릴 때는 환율이 내리기 때문에 어때요? 부동산을 제가 가져오는 게 좋겠죠.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이 MPL 투자했을 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MPL의 모든 기본은 어때요? 근저당만이 부실채권이 아니다. 후순위에 있는 가압류 채권 또는 그 물건을 개발행위하다가 하는 워크아웃 채권, 특수채권, 많은 채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류를 해서 여러분이 MPL에 투자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예상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감정가가 4억 2천만 원이었죠. 최저가가 지금 떨어진 게 3억 3,6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지금 현재 과거 사건이었죠. 사건 번호가 상당히 어때요? 16년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 시세를 한번 볼까요? 현 시세. 현 시세가 이게 7억입니다. 7억. 7억.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채권자들이죠. 등기부상의 채권자, 임대차상의 채권사, 아니면 그 물건의 현황의 어떤 권리자들도 다 채권 회수가 가능한 물건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물건 어때요? 낙찰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예상됩니다. 그럼 그 물건에 NPL로 투자했던 모든 채권자들은 어때요? 수익률이 극대화되겠죠. 이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 입찰, 혹시 입찰하실 분들은 어때요? 최저가 3억 3,600만 원 이상 입찰가를 적으셔야 되고, 당일날 입찰하실 때는 3,360만 원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는 희망가격, 내가 최저가 3억 3,600만 원 이상 입찰 가격을 적고 입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